조영기의 통일 꿈틀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북핵의 레드라인. 우리 지금 레드라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타고 있는 레드라인 설정을 굉장히 우리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굉장히 많이 높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지선 또는 한계선이다. 다시 이 한계선이라는 거가 대북 포용 정책이 실패할 때 봉쇄 정책 또는 그 이상의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기준선이다라는 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의 수위가 어느 상태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레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주년 100일 기념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당시 회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레드라인은 분명히 그거인 것 같습니다. ICBM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ICBM에 대해서 ICBM을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ICBM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북한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노동미사일의 이 사거리가 500km,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이 500km, 노동미사일이 1300km, 무수단이 3000km입니다.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것은 미사일로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성 12호, 화성 14형, 화성 15형 이것이 아니라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핵 미사일은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이다 라는 측면에서 ICBM은 저는 결코 레드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도 ICBM 완성 단계 진입을 위해 이번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준도 ICBM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ICBM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북한이 화성 15형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약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재진입과 종말 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여기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ICBM 그리고 핵탄두의 소형화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건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CBM이고 또 하나는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된 거인데 미사일은 장거리로 갈 때는 핵탄두의 무게가 사실은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야 된다. 그러나 한국처럼 인접해 있는 이 국가에 대해서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무겁지 않고 소형화되지 않아도 또는 조금 무거워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통일부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레드라인 금지선을 아직도 넘지 않았다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를 북핵과 관련돼서 레드라인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 이건 지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무수단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특히 한국에 굉장히 큰 위협이다라는 측면에서 ICBM을 레드라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6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자유용이다, 협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한국을 핵을 앞세워서 대남 적화 흡수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되는 북핵과 관련돼서 레드라인은 저는 1차 핵실험을 한 그때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정말로 북한의 핵 문제를 뭐 대화로 하든지 압박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날을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북한 핵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설사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한 그때를 레드라인으로 잡지 않더라도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을 했을 때가 바로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북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레드라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 자강을 갖출 체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의 자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데 외부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맥메스티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인 맥메스티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거로 해서 중국에다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청와대는 한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만큼 북한 핵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무슨 마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아직 이 생각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5일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가 독립적인 핵 전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페리는 뭐 몇 가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사회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띄워지고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이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청와대에서 이제 서서히 레드라인을 지금 설정한 레드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안보 자체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화와 협상에 매달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점. 이제 사실은 4차 핵실험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지금 일을 도와주고 있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는 곳에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했더니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군사력보다 강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 앞으로 더 있을 핵실험에 대한 그를 감안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타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미국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그렇게 굳건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이런 각도에서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자강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각도에서 조금 봐줘야 될 것 같고, 자강의 능력이 높아져야만 동맹의 결속력도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독자 핵무장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틀, 인식의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협상 전략 차원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11월 30일 ICBM 발사하고 난 뒤에 조선중앙통신에서 국가 핵무력을 완성됐다고 그러고 자축련도 하고 아주 난리 법석을 지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라는 것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전략적 수단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NPT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만 이 NPT 체제, 북한의 핵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바로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 핵의 근원적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라인을 언제 설정할 것인가. 근데 은근슬쩍 레드라인에 대한 발을 뺐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저는 레드라인을 사실은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10월 9일이라고 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 핵무장할 수 있는 어떤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내고, 또 미국과의 협력도 북핵 문제와 관련된 협력도 강화하고 동맹도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
또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저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합니다. 오늘은 북핵 레드라인 언제인가에 초점을 맞췄는데, 북핵 레드라인은 지금 청와대에서 발을 빼는 그 발을 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06년 10월 9일이 북핵 레드라인이고, 이 레드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대안 마련해 주는 것을 바로 미국이 지금 풍업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지금 국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레드라인 설정을 2006년 10월 9일로 하고, 그리고 또 그 대안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